한덕수 대박론이 일부 국민의힘 후보들, 의원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죠. 거기에 대해서 민주당은 모래성에 불과하다라고 평가절하하고 있습니다. 요즘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의 주가가 좀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반명 빅텐트의 효과일까요?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먼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오늘과 어제 있었던 모습 함께 보시죠. 우리 국민이 하나가 된다면 이 모든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위기 극복의 가장 중요한 열쇠는 국민의 저력을 하나로 모으는 통합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룩하고자 하는 대한민국은 모두가 서로를 존중하고 이해하는 성숙한 사회입니다. 예, 최진영 변호사님. 위기 극복에 국민 통합이 가장 중요하다. 오늘 4.19 기념사를 통해서 한덕수 대행이 얘기했고요. 서로 존중하고 이해하는 성숙한 사회를 만들어야 된다. 어제 장애인날 기념사로 얘기했던 겁니다. 통합, 국민 통합. 누구든 이야기할 수 있지만 보통 통합이라는 단어는 대통령, 정치인의 언어라고 많이들 얘기하는데, 자, 권한대행의 이 통합이라는 단어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대통령 권한 대행이니까 통합이란 말 써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 그렇습니다. 예, 저는 총리를 넘어서 현재의 대한민국 대통령이 없는 상황 속에서 대통령 권한 대행으로서는 충분히 던질 수 있는 메시지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그 이른바 출마의 치읓도 얘기 안 하고 대선의 디귿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잠재적 대선 후보로 인식되고 있던 그런 맥락 속에서 과연 저와 같은 것이 잠재적 본인의 어떤 결정 그 생각으로 언젠가 대선에 출마를 결심하는 그 단계로 넘어가는 말이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사실 저는 그 현재의 지난번 있었던 12월 3일 비상계엄을 통해서, 그리고 최근에 있었던 탄핵 절차를 하면서 국민들이 상당히 반으로 나뉘어져 있는 상황이 맞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지금은 누구보다도 대통령 권한 대행으로서 통합을 얘기하는 것은 맞고, 특히 대통령 후보들도 통합을 마땅히 얘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반면에 이재명 대표는 뭐라고 합니까? 지금 개헌을 통해서 대한민국을 새로운 7공화국으로 통합해 나가자라고 하니까 계엄이 무슨 말이냐. 지금은 중단 없는 내란 종식이 먼저다. 이렇게 해서 사실상 이 그 국민의힘과 민주당 둘을 갈라치려고 하는 그런 전략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님 그리고 민주당 후보님들도 이런 부분에서 국민 통합 정말 국정 앞 과제로 좀 얘기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아마 한덕수 대행을 좋아하는 분들은 결국은 안정적인 모습과 또 통상 전문가로서 현재 관세 전쟁을 벌이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에 맞서서 뭔가의 성과를 낼 수 있는 사람이 바로 한덕수 대행이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사실 국민의힘 대변인 입에서도 트럼프 대통령 측에서 한덕수 대행을 직접 만나고 싶어 한다는 의사를 전해온 것으로 안다라는 발언까지 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두 사람 간에 회동이 있는 건가? 라는 지금 기대감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지지자들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여론조사 결과를 하나 볼까요? 아직 출마의 치읓자도 꺼내지 않았습니다만, 자, 장내 정치 지도자 선호도. 이재명 후보가 38, 압도적입니다. 여전히요. 자, 홍준표 7, 한덕수 7, 김문수 7, 한동훈 6, 이준석 2. 의견 유보가 26%. 한국갤럽의 여론조사 4월 15일부터 17일 가장 최신 여론조사 결과를 소개해드렸습니다. 장혜민 변호사님, 자, 보면 38을 빼고는 국민의힘은 전부 다 거의 다 지금 비슷한 수치입니다. 어쨌든 한덕수 대행의 이름이 등장한 게 지난주밖에 안 돼요. 오세훈 후보 빠지고 한덕수 들어온 건데, 자, 7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유의미하다고 생각합니다. 유의미. 예, 갤럽 조사 같은 경우에는 이 답변자들이 누구가 정치 지도자로 적합하다고 생각하는지 실명을 이야기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다 보니까 홍준표, 한덕수, 김문수 또 한동훈 이 아마 4강에 들어갈 거라고 많이 예상이 되는 주자들과 이 엎치락뒤치락하면서 오차범위 내에선 사실상 동률로 이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한덕수 대행 같은 경우는 당연하지만 지금 살짝살짝 권력 의지를 드러내고 있기도 하고 행보도 사실 심상치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대선 주자의 행보를 하고 있어서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생각이 아주 없다 이렇게 판단되지는 않고요. 다만 이게 국민의힘에 도움이 될지는 좀 의문인 부분이 있습니다. 저는 뭐 관람자입니다만
있지만 기본적으로 국민의힘 경선에 어떻게 보면 찬물을 끼얹는 셈인 겁니다. 왜냐하면 외부에서 상황을 좀 좌시하면서 국민의힘의 어떤 주자가 되든 내가 지지율을 잘 관리해 나가면서 좀 연대를 이뤄나가는 예. 이게 말이 좋아 연대지 사실 양보를 좀 종용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마 그때 가장 분수령이 되는 건 지지율일 수밖에 없게 되겠지만 이건 정치의 정도는 아닙니다. 공당에서 본인들을 다 오픈하고 정책은 어떤 걸 준비했는지를 검증을 받은 그래서 최종적으로 선출된 후보와 그것을 사실상의 좀 어떻게 보면 정치적 가로채기를 하겠다. 만약에 정말 권력의 의지가 있으면 나왔었어야죠. 이런 모습까지 국민들이 높이 평가하기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 정혁진 변호사님, 추이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추이를 국민의힘 지지자들을 한 거에 추이를 좀 봤습니다. 자, 홍준표 14에서 20으로 올랐고요. 한덕수 6이던 게 20으로 올라갔고요. 김문수 27이던 게 18로 떨어졌고요. 한동훈 13에서 16, 오세훈은 이제 6에서 불출마로 바뀌었죠. 자, 이 추이는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그러니까 일단은 지금 홍준표 후보가 약진하는 게 사실은 굉장히 좀 눈에 띄고요. 예. 그다음에 그 한덕수 권한대행이 그 지지율이 오를 거라고는 다들 예상을 했는데 그런데 거의 홍준표 후보하고 거의 똑같은 그 수치 아니겠습니까? 더 어떻게 보면 20이고 27, 이번 주가 20, 27입니다. 그러니까 네네. 김문수가 높은 거로 나오죠? 네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한덕수 권한대행의 그 저 지지세가 얼마나 더 갈 수 있을 것인가 계속 저런 추세로 올라간다라고 하면요. 국민의힘 후보 경선 아주 크게 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일단 그런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해서는 뭐 경선 이런 그 절차가 없으니까 그렇겠지만은 나머지 후보들에 대해서는 TV 토론 같은 것들 통해 가지고 본인의 역량을 보여주는 게 그게 결정적일 것이다 생각합니다. 예. 자, 제가 잘못 다시 말씀드렸는데 다시 그래픽을 좀 보여주세요. 예, 숫자를 제가 잘못 말씀드려서 정정하고 가겠습니다. 예, 이번 주 3주, 4월 3주는 홍준표 20, 한덕수 20, 김문수 18. 예, 비슷한 오차 범위 내에서 접전을 벌이고 있다는 점 다시 한번 정정을 하면서 가겠습니다. 자, 국민의힘 출신 정의화 국민의힘 상임고문단 회장이 이런 발언을 했더군요. 한번 들어보시죠. 대선 출마는 개인의 자유지만 대통령 권한대행 영입까지도 마다 않겠다는 모습을 우리 국민들이 곱게 볼 것인지 우려하는 심정입니다. 예, 대행의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지적들이 후보들 사이에서도 나오고 있죠. 자, 경선이라는 치열한 절차를 생략하고 무임승차할 준비를 밖에서 미리 하고 있다. 한동훈 후보가 이렇게 주장을 했고 홍준표 후보는 탄핵 선거되면 이길 수 있나라는 얘기를 했고요. 자, 나경원 후보도 트럼프 정부의 관세 협상 문제가 가장 시급하다. 이거 먼저 해결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은 이런 반응을 내놨습니다. 국힘 후보 다 합쳐도 이재명을 못 이긴다는 것입니다. 한덕수 역시 지푸라기보다 허무한 모래성입니다. 결국 한덕수도 무너지고 국힘은 쪼개질 것입니다. 예, 모래성이다. 국민의힘 쪼개질 것이다. 라는 등등의 혹평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한덕수 대행이 출마를 선언하게 될지, 그래서 국민의힘 후보와 단일화를 하게 될지 여부, 한 달 정도, 지금 45일이니까 5월 3일 국민의힘 후보가 결정된 이후의 내용을 알 수가 있겠죠.